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조용히 변화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이 증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며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가려움증을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혼자서 참고 계십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가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얼마나 길고 외로우실지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때로 우리 몸 깊숙한 곳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에서는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보았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기혈 순환의 변화, 진액 부족, 그리고 장부 기능의 쇠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의학의 관점은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성 가려움증은 피부장벽 기능의 약화, 표피 수분 보유 능력의 감소, 면역 기능의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우리 몸의 다른 건강 상태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위, 등과 허리. 등과 허리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노인분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 더욱 답답하고 긁어달라고 부탁하기도 미안한 마음이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깨뼈 사이와 허리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건조를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등과 허리는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고 이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척추 관엽착증이나 퇴행성 척추 질환은 신경을 압박하여 등 부위의 감각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변화는 때로 가려움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등 부위의 가려움을 동맥과 방광경의 기운 순환 장애로 보았습니다. 특히 신장의 전기가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져 신장을 보호하는 치료법을 중시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도 이는 매우 타당한 접근입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는 실제로 전신성 가려움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등과 허리 부위의 가려움이 지속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전신 질환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상 관리에서는 등과 허리 부위의 보습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목욕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고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면으로 된 부드러운 속옷을 착용하고 과도하게 조이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관찰해야 할 부위, 팔과 다리. 팔과 다리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노인분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드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말단 부위들도 조용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팔의 바깥쪽과 정강이 부위에 자주 나타나며 이는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피부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 공급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인 손발 끝부터 시작되어 점차 위로 올라오는 가려움증은 말초 신경병증이나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 다리 부위의 가려움증이 특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맥 내 판막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다리에 고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부과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혈관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사지 말단의 가려움을 기혈순환 장애로 보았습니다. 특히 비위의 기능이 약해져서 기혈 생성이 부족하거나
간의 소설 기능이 저하되어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학의 혈액순환 장애와 매우 유사합니다. 팔과 다리의 가려움증 관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말초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부위, 손과 손목. 손과 손목 부위의 가려움증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수고해 오신 그 손들이 이제는 아프고 가려우니 마음까지 쓰라리실 것입니다. 특히 손가락 사이, 손바닥, 손목 부위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다양한 원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 정중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 부위에 저림과 함께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닌 신경학적 문제이므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이므로 다양한 자극 물질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세제, 비누, 화학물질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부습진이라고도 부르며 특히 여성 노인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손에 나타나는 한포진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질환입니다. 투명하고 작은 물집이 무리지어 손바닥이나 손가락 측면에 발생하며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다한증과 관련이 있으며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손 부위의 가려움을 심경과 폐경의 열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심화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겨져 마음을 안정시키고 열을 내리는 치료법을 사용했습니다. 손과 손목의 가려움증 관리에서는 자극 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을 씻은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어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 얼굴과 목. 얼굴과 목 부위의 가려움증은 노인분들에게 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우시고 혹시 보기 흉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부위는 외부 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부위의 가려움증은 지루성 피부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코 주변, 눈썹 부위, 이마 등에 기름기가 많으면서도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피지 분비의 변화와 말라세이지아라는 효모균의 증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 부위의 가려움증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목 부위를 포함한 전신에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목 부위는 의복과의 마찰이 많은 부위이므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거나 새로 발생하는 경우 얼굴과 목 부위에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눈 주위의 습진성 병변이나 입술 가려움증은 성인 아토피의 중요한 징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얼굴과 목 부위의 가려움을 주로 풍열이나 혈열로 보았습니다. 특히 간화상염으로 인해 열독이 상부로 올라와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겨져 열을 내리고 풍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사용했습니다. 얼굴과 목 부위의 가려움증 관리에서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한 세안제를 사용하고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부위, 음부와 항문. 음부와 항문 부위의 가려움증은 노인분들이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조차 털어놓기 민망하시고 병원에 가서도 선뜻 말씀드리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때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항문 소양증은 노인분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치질, 치루, 치열 등의 항문 질환이 있는 경우 분비물이나 점액으로 인해 항문 주위가 습해지면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항문 부위의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건조증이 생기면서 외음부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 특히 요충 감염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밤에 항문 부위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곰팡이 감염인 칸디다증도 음부 가려움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음부와 항문 부위의 가려움을 주로 습열하주로 보았습니다. 특히 비위 기능의 저하로 인해 습담이 생성되고 이것이 하초로 내려가 습열을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증 관리에서는 청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잘 말린 후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부위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살펴보면 각각이 우리 몸의 다른 건강 상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최대 37.5%가 경험하는 만성 소양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특히 6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은 피부 질환 외에도 조기 노화, 전신질환, 신경학적 질환,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신부전, 간질환, 당뇨병, 갑상선 기능 이상, 혈액 질환 등이 가려움증의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가려움증을 히스타민을 비롯한 다양한 매개 물질이 감각 신경을 자극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피부에서 시작된 자극이 신경 전달 통로를 거쳐 뇌에서 인지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가려움증을 풍, 습, 열, 허 등의 병리적 요인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가려움증은 신정 부족, 혈어, 진액 고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학의 피부장벽 기능 저하, 면역 기능 감소, 호르몬 변화 등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가려움증을 열울과 혈어로 크게 나누어 치료했습니다. 열울은 피부에 열기가 울결된 상태로 현대적으로는 염증 반응과 유사하며 혈어는 오랫동안 피로가 지속되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도 있습니다. 목욕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하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목욕 시간도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때를 밀거나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습은 가려움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목욕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어야 효과적입니다. 세라마이드가 포함된 보습제는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복 선택도 중요합니다. 면 소재의 부드러운 옷을 착용하고 양모나 화학 섬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옷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내 환경 관리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실내 온도도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여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려움증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루시고 낮에는 피곤하셔서 일상이 힘드실 것입니다. 자꾸만 긁게 되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폐해가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드실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가려움증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칠정상이 피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했습니다. 분노, 우울, 걱정 등의 감정이 기혈순환을 방해하여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요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6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이 있을 때 가려움증과 함께 체중 감소, 어지럼증, 피로, 황달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때,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심한 가려움증이 있을 때, 긁은 부위에 상처나 감염 징후가 나타날 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갑상선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새로 가려움증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때도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약식동원의 개념으로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 술, 카페인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8컵 이상의 물을 마셔 몸 안팎의 수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염 효과가 있는 녹황색 채소,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등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증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습에 더욱 신경 써야 하고 실내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땀과 습기로 인해 다른 형태의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의복을 착용하고 땀을 흘린 후에는 즉시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마찰이 생기면 오히려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는 가벼운 산책, 수영, 태극권 등이 적합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 후에는 즉시 샤워하여 땀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분들의 가려움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이해와 세심한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보시면 자녀분들도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특히 등이나 다리 등 손이 닿지 않는 부위의 보습을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고 병원 방문을 함께하며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때로는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가려움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의학 발전으로 가려움증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듀필루맙과 같은 생물학적 제재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가려움증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적 접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침 치료가 가려움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으며 한약과 서양의학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치료법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때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적절히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가려움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적절한 관리와 전문의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임을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에게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괴로우셨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등과 허리, 팔과 다리, 손과 손목, 얼굴과 목, 음부와 항문 등 각 부위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우리 몸의 다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의 가르침과 현대의학의 발전된 지식을 함께 활용한다면 가려움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오신 그 인내심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호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관리와 전문의의 도움을 통해 가려움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우리의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로움에 감사드리며 가려움증이라는 작은 신호를 통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노년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황혼을 위해 더 좋은 한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